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봄 세일에도 재미를 못 본 유통업계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5월 황금 연휴를 맞아서 다시 대규모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봄 정기 세일 등 각종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업계의 성적이 저조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봄 정기 세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줄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들의 소비마저도 크게 줄은 것도 백화점 매출 부진을 부채질했습니다. 최장 11일 연휴인 5월 황금 연휴에 백화점 업계와 면세점 업계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황금 연휴 기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고객에 맞춘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아동극 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업계도 기프트카드와 사은권 제공 등 마음 떠난 유커보다는 내국인 마케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만큼 장사가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5월 첫 주와 둘째 주는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어서 휴가를 잘 활용하면 길게는 11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기간에 맞춰서 봄 여행 주간을 지정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일부 직장인들은 최장 11일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약 100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내수가 살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관광업계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17 봄 여행 주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봄 여행 주간 소비 지출액이 2조 8천억 원을 넘는 등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여행 주간에는 관광과 숙박 등 총 15,000여 개 업체가 여행 주간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 경복궁 등 4대 고궁을 찾으면 반값만 내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의 템플 스테이를 10,000원에 체험할 수 있고 한옥 스테이도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 요인을 개선해서 새로운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사계절 고루 여행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시간 부족인 만큼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3%는 재량 휴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5월 여행 주간을 통해 국내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여름철에 집중됐던 국내 여행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롯데그룹이 외국어나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직무 수행 능력만을 따져서 올해 상반기 100여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롯데가 진행하는 스펙 태클 오디션 방식은 무분별한 스펙 쌓기에 태클을 건다는 뜻으로 기획서나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선발합니다. 특히 롯데는 이번 상반기 채용 과제에 4차 산업혁명의 적용 방안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 간편식 상품 아이디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계 위 조선사 대우조선해양이 도산 위기에서 사실상 채무 재조정에 성공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아직 사채권자 집회가 더 남아있지만 이미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채무 조정에 찬성 의견을 밝힌 건데요. 이르면 이달 내 신규 자금이 수혈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있는 거제 옥포. 생사기로에선 회사 사정처럼 빗속 출근길 모습이 무거워 보입니다. 같은 시각 회사의 생사를 가를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서울 사옥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하지만 집회 직전 국민연금이 회사채 50% 출자 전환, 50% 만기 연장의 채무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99.99%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최소한 현재 청산 가치인 1,000억 원의 회수 보장, 연장된 만기 한 달 전 상환자금 별도 예치 등 산업은행이 내건 조건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집회는 남아있지만 1, 2위 채권자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신협과 수협중앙회, KB자산운용 등이 속속 찬성 의사를 전해오면서 채무조정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하면 우선 기존 4조 2천억 원 지원액 중 남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달 말쯤부터는 새로 설정한 2조 9천억 원의 지원 한도 내에서 선박건조비와 납품 대금 등 부족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는 피해도 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업황 침체와 유가 하락, 신규 수주 부진 등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신규 수주와 선박 인도로 10조 원 이상 현금이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약속과 달리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87곳의 직원 수는 62만 9,517명으로 전년보다 14,731명이 줄었습니다. 1년 동안 남성 직원은 1.99%, 여성 직원은 2.87%가 감소했으며 정규직은 1.84%가 줄어든 반면 계약직은 8.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회의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까지 접으며 중국의 대북 역할을 촉구했지만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북한 태양절에 있은 대규모 열병식, 그 다음 날에 있은 미사일 발사, 여기에 모든 당국자가 서로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까지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 신문의 주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너덜너덜해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북핵 포기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했지만 어느 쪽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중국에 굴욕감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중국은 현재 새로운 두통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횡설수설이라는 제목의 17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교한 대북 전략 없이 강공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을 몰아붙여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예상을 웃도는 6.9%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의 반등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18조 6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3분기 6.9%를 기록한 이후 1년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붐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부양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성장 속도가 유지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 1인 가구, 고령화, 우리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사회 풍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말은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까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쌀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에는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두드러지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샐러드와 간편과일 등 신선 편의식품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매출은 2015년 950억 원대로 5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품종을 개량한 미니 사과 등 한 입에 먹기 좋은 과일이 등장하는 것 역시 혼자 사는 이들의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확산이 가져온 식습관 변화도 있습니다. 고령층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두부와 청국장, 김치, 젓갈류들은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과 두부류를 더한 시장 규모는 2011년 2조 9천억 원가량에서 2015년 3조 7,100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섭취해야 되는 양질의 단백질, 섬유소, 이소플라본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발효식품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므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흐름이 먹거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택배기사가 갓길을 지나던 일가족 등을 들이받아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행위인데 처벌은 강화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한 도로. 갓길에 한 줄로 걸어가던 사람들을 향해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55살 여성 최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이 숨졌습니다. 택배기사 39살 이모 씨가 동료들과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던 30대 운전자가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충돌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도리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운전했고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하려다 조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음주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 13일 밤 2시간 동안 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 단속한 결과 무려 9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 외에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성공취업의 동반자 한국직업방송에서 여성을 위한 유망 직업으로 헤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매주 다양한 여성의 진로와 취업 이야기를 전해주는 여성 직업 공감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17일부터 3일 동안 전문직으로서의 헤어 디자이너의 매력을 분석합니다. 국가 자격증 미용사 시험의 정보와 취득 전략은 물론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창업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직 헤어 디자이너가 직접 출연해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매주 새로운 여성 맞춤 취업 정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의도, 광화문, 테헤란로 일대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몰리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일명 넥타이 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넥타이 부대는 직장인은 곧 남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도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때 보면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중년 여성은 확실히 적은 느낌입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용률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률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주변에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고용률 차이는 얼마나 났나요? OECD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6.1%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5.8%, 여성은 56.2%로 각각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남성은 OECD 평균보다 약 1% 정도 높았지만 여성은 3% 이상 낮았습니다. 여성의 고용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네, OECD 평균보다 3% 정도가 낮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순위로 보면 심각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35개 국가 중에 7번째로 낮은 국가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네, 하위권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하시겠지만 결혼, 출산과 같은 일을 양립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 그리고 여성들이 한번 일을 그만두면 재취업 자체가 어려운 고용시장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했던 20세 이상 기혼 여성 중 무려 44%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경력 단절 이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요. 임신과 출산이 28.4%, 양육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은 받고 있지만 이게 해결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OECD가 발표한 고용률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특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9%에서 2013년 9.3%, 2014년에서 10%에 들어서서 지난해 10.7%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반대로 OECD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16.2%에서 꾸준히 내려가서 지난해 12.9%까지 낮아진 겁니다.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실업률이 낮지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우리가 더 낫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이러다가 역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보다 오랜 기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2월 기준 3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600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5%, 실제 실업자를 추산한 체감 실업률은 12.3%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수치에 더 공감할까요?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고 여성과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으로 다음 OECD 발표 때는 조금 더 고용 지표가 개선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